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작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시장은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잠잠한 가운데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또 급락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상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부터 바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TF 투자와 관련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미래에셋증권 윤재웅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설 특집으로 미리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TF 관련된 투자 현황부터 상세한 얘기를 몇 주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5년 유망 ETF를 몇 가지 모아서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님 오늘 첫 번째 ETF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네, 우선 많이 익숙하실 ETF긴 합니다. 지금 예. 미국 반도체 관련된 ETF를 첫 번째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ETF 전체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 ETF 이름이라든가 어떻게 이제 ETF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다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된 ETF고요. 우선 이제 ETF 이름부터 좀 먼저 같이 보시죠. 예. 지금 이제 iShares라고 해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만든 반도체 ETF고 지금 이제 티커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종목 번호랑 같은 네. 개념이에요. 이제 티커는 이제 SOXX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자, 우선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글로벌 반도체, 미국 중심이긴 합니다.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편입 상위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제 국내 투자자분도 좀 익숙한 종목들이 좀 꽤 있을 겁니다. 브로드컴이라든가, 반갑네요.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편입 상위에 올라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 반도체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로 분류됐다고 해서 이제 모두 다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시가총액이라든가 유동 비율이라든가 이런 아무래도 좀 대형 기업들 위주로 좀 편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ETF들이 있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상위 5개 종목에 대해서 8% 캡 상한을 좀 씌워놨어요. 그래서 예. 어떤 특정 종목에 편중됐다라기보다는 이 반도체 기업들을 좀 골고루 좀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기준으로 상위 5개를 편입을 해놨다. 아니, 이제 시총 상위 기준으로 예. 한 30개 정도의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예. 상위 5개, 편입 비중 상위 5개에 대해서 8%까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브로드컴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 10%를 다 넣는 게 아니라 8%까지만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몸집이 큰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몸집대로 다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좀 골고루 편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좀 보는 것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결국 최근에 주가 자체는 좀 흐름을 좀 정체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AI가 촉발한 이 관심사,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좀 매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AI 관련된 투자 자체도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역시나 또 사실 이제 미국 빅테크들 자체도 지금 투자하는 것들 보면 이게 우리가 좀 한번 해보고 말지 이게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활 걸고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목숨 걸고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조금 이제 우려하실 부분은 이제 당선 이후에 지금 이제 취임까지 이제 지금 하고 있죠. 트럼프요? 네,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에 지금 취임했고 지금 이제 행정명령 계속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데 변수들이 좀 많죠. 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라든가 혹은 매출 확대 관련해서도 좀 피크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미국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다른 ETF와의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ETF는 이 SOXX보다는 이제 예. 이 SMH라는 티커를 가진 ETF예요. 저도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제 미국 반도체 접근을 하면서 이제 SMH로 먼저 접근을 했었었는데 예. 자,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편입 상위 종목들 편입 비중을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연한 분홍색, 연한 주황색 이제 막대기가 이 SMH 편입 네.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왼쪽에 있는 이 회색이 SOX 편입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조금 같습니다. 전에 설명해봤던. 네. 지금 약간 두드러진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이 TSMC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딱 같아요. 눈에 띄네요. 네, TSMC. SMH의 엔비디아랑 TSMC 비중이 확 높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2024년에 엔비디아랑 이 TSMC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좀 가다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많이 났었고, 다만 이제 올해 2025년 넘어와서 이제 이런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뭐 약간 다른 쪽들, 혹은 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작년에 좀 ASML 필두로 해서 조금 조정했었지만 조금 이제 하방 좀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SMH보다는 이제 SOX가 좀 더 이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사실 SMH에서 이 SOX로 변경을 할 때도 예.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 TSMC 비중을 좀 더 낮추는 목적이 좀 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대만 업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낮추고 가자라는 관점에 접근을 했었는데, 자, 크게 이제 지금 세 가지 ETF가 있어요. XOX, SMH, SOXQ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제 정리해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뭐 엔비디아라든가 TSMC 위주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SMH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나는 TSMC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면서 이 SMH는 TSMC 비중을 좀 낮추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높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SOXQ. 그다음에 나는 이제 좀 더 이제 골고루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SOXX 요 ETF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ETF, 미국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최근 뭐 1년, 2년 동안은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혁명적인 그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죠. 그 ETF 관련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ETF는 어떤 걸 볼까요? 네, 두 번째 ETF는 최근에 좀 소개해드렸던 ETF 네. 중에 하나예요. 미국 대형 성장주들을 묶어놓은 ETF. 티커는 이제 IWY라는 티커를 가진 ETF고요. 예. 이제 러셀 3000 지수라고 해서 뭐 국내로 치면 이제 뭐 코스피 지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내에서도 러셀 3000 지수 내에서도 이 시가총액 상위 이제 몸집이 큰 기업들 200개를 먼저 골라내고요. 예. 그 내에서도 이 성장 지표들, 뭐 매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들을 묶어서 만든 ETF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뭐 대형 성장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네.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더 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형 성장 위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일단 사실 이제 대형 성장 자체가 여타 사이즈라든가 팩터 대비해서 과거에 어떤 좀 꾸준하게 어떤 성과를 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우월했다라는 측면들. 다음에 이 금리 구간이나 이 금리가 다운되는 구간에서 이 중소형 대비 좀 약세를 볼 우려는 좀 분명히 있어요. 예. 우리가 절대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 비교도 항상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이라든가 혹은 중간중간 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대형 성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죠. 좀 더 이제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해당 ETF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안정성 측면에서 이 대형 성장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이 대선 이후에, 주요 유형별로, 사이즈별로, EPS 추정치가 좀 바뀝니까? EPS 추정치는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ETF들도 그 뭐, 액티브가 아닌 이상은 이제 해당 기초지수가 있고, 예.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해당 기초지수에 대해서 뭐 EPS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거의 대부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조금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대선 이후에 EPS 추정치 변동, 다음에 이 주가 등락률, 요거를 좀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가로선이 이 EPS 이 실적 추정치의 이제 변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세로선은 이 주가 등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뭐 성장 전반이라든가 중형 성장 이런 것들은 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어떤 중형 가치라든가 뭐 소형 가치 이런 것들은 EPS 추정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성장은 이제 대선 이후에 한 달 정도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실적 추정치 변동 대비해서 좀 굉장히 덜 올라왔다가 네. 지금 좀 더 이제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성장만 유독 눈에 띄네요. 실적 추정치는 좀 굉장히 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해요. 특히나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추정치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실적 추정치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덜 부담 가지고 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ETF로 대형 성장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ETF 관련해서 실제로 실적의 평가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감안해 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ETF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 유망 ETF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ETF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인프라 네.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한 ETF이고요. 지금 이 티커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페이브, 이 보도블록 갈아엎는 네. 걸 연상시키는 이 페이브라는 티커를 가진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US 인프라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내 매출액이 50%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들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회사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잡혀 있는? 네, 미국 내에서 이제 절반 이상을. 예를 들어 뭐 매출액이 한 60%가 뭐 해외에서 나온다 이런 기업들은 네. 이제 빼고 이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네. 같고요. 지금 이제 해당 기업들 내에서 어떤 건설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원자재라든가 복합재의 뭐 생산 공급 혹은 뭐 중장비 이런 기업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입 상위 기업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뭐 이튼이라든가 혹은 뭐 디어 이런 기업들 네. 편입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당 ETF를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리쇼어링이라는 키워드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갔던 그 자국의 미국의 기업이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을 그렇죠.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일관된 내용이었었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이제 좀 더 가속화될 기조가 이 리쇼어링이라는 키워드로 좀 보시면 될 것 확실히 같은데. 트럼프의 기조는 우리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미국 기업을 우선시해서 뭔가를 해주겠어. 이런 기조니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예. 세금을 내는 기업들을 더 이제 밀어주겠다라는 기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기존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한국 내에서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해외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도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혹은 뭐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지금 속속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최대 수요처가 이제 주요 수요처가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국은 억제하고 있고. 그렇죠. 억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예. 미국 내로 미국 기업들 혹은 이제 미국 외 기업들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리쇼어링 기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이 현금 도는 데 있어서 이 건설만큼 또 효과적인 부분들도 없잖아요. 뭐 네. 건설 갈아엎고 이제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만큼 또 이제 이런 일자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당선되고 이제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도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역시나 예.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트럼프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좀 7월달 넘어서 이제 유력하게 이제 넘어오면서 좀 더 이제 주가가 많이 달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이미 감안을 트럼프의 기조를 반영해서 주가가 네. 먼저 올랐다. 라는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실 만한 이제 차트를 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 해당 ETF들 자금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명확히 갈리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미국 제조업 혹은 뭐 인프라 혹은 뭐 리쇼링 이런 것들 관련된 ETF도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 ETF들에 대해서 이 지금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입니다.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제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좀 이제 누적치로 조금 이제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한 해만 본 건가요? 그렇죠. 작년 한 해부터 굉장히 이제 가파르네요. 올해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단위는 이제 억 달러, 1억 달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자금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대선 이후로부터 좀 자금이 좀 꽉 팍 이제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을 것 선이 같아요. 올라가는 그 가파름이 다르네요, 기울기가. 그렇죠. 지금 2024년 연간 단위로 좀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4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6조 이상이 해당 ETF에 좀 유입이 됐고, 특히나 이제 대선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이제 11월 6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유입된 자금이 28억 달러 정도 네. 돼요. 그래서 자금 자체도 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ETF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드렸던 차트만 해도 지난 한 해에 불과합니다. 정말 몇십억 달러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당연히 인프라 관련된 투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니 이 ETF도 앞으로 유망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025년 유망 ETF 네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떤 ETF를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이 글로벌 방위라고 방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글로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 K방산 관련해서는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주가도 그렇죠.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네. 강한 상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소개해드린 유니버스 내에서 이 K방산 요거는 이제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해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ETF는 이 글로벌 방위 관련된 ETF고요. 네. 지금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방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좀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예,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방위 산업 ETF들 같은 경우는 이 예. 운용자산 큰 것들 기준으로 좀 보면 이 미국 방위 산업 ETF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국 항공 방위,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쟁 무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렇죠. 기업들.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업체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SHLD, 우리가 보통 실드 친다라고 표현을 예. 좀 하죠. 이 SHLD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방위에 대해서 좀 넓게 해석을 해요. 넓게 해석을 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많이 좀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더 넓게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오가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역시나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방위 예산 자체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 방위 산업 특성 자체가 이 도입 비용 자체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만 그 뒷단에 있는 이 유지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기 예. 자체도 뭐 2천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뭐 10년, 20년 써가면서 이제 방위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최근에 그리고 그 조선주들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해군 함정 관련해서 그 그렇죠. 유지 예. 보수 비용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돈이 꽂혀 들어오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요 권역별로 이 국방비랑 이 전체 국방비, 이 글로벌 전체 국방비의 증가율 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굵은 선 지금 약간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빨간색 선이 이 글로벌 전체의 국방비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가율 자체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자체도 좀 올라오고 있지만 네. 좀 더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들 좀 살펴보게 되면 유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으로 집중해서 맨 오른쪽에 보다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 움직임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만 예. 아프리카 쪽은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예산 금액 자체는 뭐 막 엄청 높진 않아요. 네네. 다만 유럽 자체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995억 달러가 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아메리카는 628억 달러 정도. 그래서 작년에 유럽 방산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관련된 추세들은 좀 계속해서 보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좀 거치면서 유럽 국가들도 이런 국방비 자체들을 미국에 좀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내재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계속해서 노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좀 해외 쪽도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네. 이 분야도 사실 앞서 살펴봤던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그 수혜로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 예. 이제 트럼프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전 세계 경찰로를 더 이상 하진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네네네.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감축할 거다라는 부분들, 뭐 일론 머스크 입 통해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2.0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이 인선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에서 일정 부분 이제 비전문가로 분류된 인물이 좀 이제 인선이 되면서 예.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국방 예산 자체가 좀 이제 이런 감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자체의 어떤 내재 움직임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방산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트럼프 관련해서 이기행 정부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도 우리 방산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글로벌 방산 ETF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까지 집중을 해봐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2025년 유망 ETF 5종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아주 듬직한 ETF들을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ETF는 과연 어떻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 ETF 어떤 ETF인가요? 네, 우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4개 ETF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성장과 네. 관련된 ETF들 위주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릴 ETF,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ETF는 이 현금 흐름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떤 현금 흐름이든가 특히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를 좀 골라봤고요. 지금 종목 번호는 이제 458760, 이제 이름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브드 콜 2호라는 좀 다소 예. 긴 이름을 가진 ETF예요. 좀 길긴 하네요. 네.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먼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예.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는 총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좀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배당 수익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주가 수익률 자체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당 뭐 5%든 7%든 받는 거 좋죠. 좋긴 합니다만 주가에서 막 10%, 15%씩 터져버리면 사실 전체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총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주가 수익률까지도 합쳐서 접근하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총수익률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 배당 성장 관련된 ETF인 국내 이제 슈드라는 명칭으로 좀 잘 알려진 이 SCHD 티커를 가진 ETF를 좀 기초 지수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배당 성장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당 성장은 이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기업들을 묶어서 만든 해당 종목들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CHD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린 미국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 요건들을 좀 충족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한 ETF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 꾸준하게 늘려나간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많게는 60년 이상 늘려나간 배당금 늘려나간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간 배당금을 좀 늘려나간 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컨셉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ETF 같은 경우는 SCHD라는 이 미국 배당 성장 ETF를 깔고 가면서 이 S&P 500에 대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인컴을 좀 창출해 나가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CHD라는 이 ETF가 미국 내에서도 좀 굉장히 좀 장기간 좀 꾸준한 트랙 레코드를 좀 가진 ETF예요. 그래서 예.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좀 굉장히 많이 따서 이제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ETF로 돌아와서 좀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이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네. 맨 첫 번째 있는 이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ETF입니다. 확실히 크네요. SCHD라는 이 미국 배당 성장 ETF를 베이스로 먼저 가져가고 있고요. 개별 종목단 좀 편입 상위를 보시게 되면 뭐 화이자라든가 에브비,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60년 넘게 배당금을 네. 늘려왔어요. 해당 기업들을 좀 ETF를 먼저 깔고 가고 종목들을 좀 일부 편입한 다음에 콜옵션을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12개월 이제 분배금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한 10%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음 차트를 좀 같이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예.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여러 개의 배당 성장 ETF들, SCHD 기반 ETF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SCHD라고 TR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한 형태. 다음에 네네. 또 보시게 되면 이제 SCHD랑 이제 미국 국채를 좀 편입하고 있는 ETF도 있고 예. 혹은 뭐 SCHD 자체를 가져간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뭐 7%짜리라든가 10%짜리 혹은 미국의 뭐 데일리 옵션 매도 쳐서 이제 현금으로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류가 되게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가로축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예. 그리고 세로축은 배당 수익률이랑 주가 수익률까지 합친 이 총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환해지된 이 H 붙어 있는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네. 같은 선상이 있죠. 한 4%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주가 수익률은 다소 좀 부진하고 배당 수익률이 낮으면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현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ETF들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장기적으로 내가 배당 수익률,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걸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답은 없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현금 흐름이 지금 필요한지 내지는 이제 주가 상승률을 좀 더 노리려고 하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골라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매주 화요일 이렇게 윤정인 연구원 모시고 ETF 관련된 투자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설 이전에 특집으로 오늘 꾸며봤습니다. 2025년 유망 ETF 5종을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올해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세한 이야기 전해주신 윤정인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서치원 윤재웅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자세한 ETF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중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